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빈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김경화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임대분양상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는데요. 임대분양상가는 등기분양상가에 비해 절반 이하의 투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셔야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시행사의 부도나 비전문적인 관리단의 문제점 등 허점이 많고 또 투자금에 대해 보증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월 26일에 전해드리는 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국제투자연구소 한능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은요, 생각만 해도 답답한 부동산 투자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준비되어 있고요. 전문가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상담센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이데일리 TV, 시빈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연 올려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OX 퀴즈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맞추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고요. 저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예. 네, 오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금리 선택하면 고정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O입니다. 네, 오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네, X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OX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부터 자세하게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주택연금은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가입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O카드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3월에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변경됐는데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제였는데요. 좀 자세하게 풀이 좀 해주시죠. 일단은 4월 25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주택연금 3종 세트가 가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주택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네네. 이 주택 가격 자체가 9억 원 이상이 되던가 아니면은 1주택자,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라던가 또한 어떤 그 고령화된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좀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번 연도 7월 달부터 그런 분들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3종 세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입니다. 이것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1주택자들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주택연금의 최대 한도액의 70%를 일시적으로 지급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환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로는 40세 이상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70세 이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라고 사전 예약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0.15%에서 0.03%까지 0.03%포인트까지 금리를 좀 우대
우대해주는 그러한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8에서 15%의 연금을 더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네.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원룸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외진 곳에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만 네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소득층이라던가 조금 독거노인분들 혹은 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삶이 좀 더 풍요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좀 활용을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금리 선택하면 고정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라는 질문에 X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뭐 안정성으로는 고정금리가 나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사실 요즘같이 이제 금리 저금리 시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한다면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고정금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추천을 많이 해요. 은행권에서는. 왜냐하면은 금리가 변동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던가 낮아지게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네, 금리가 네. 인하나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이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최장 30년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대출 한도액이 적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시작되었고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 2일부터 5월 2일부터 비수도권까지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 방안이 좀 이렇게 대출 강화가 강화되죠.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존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은 없었는데 네. 지금 바뀌게 되면서 스트레스 비율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됐을 때 앞으로 그 금리 자체가 올라갔을 때 상환됐을 때 LTV나 DTI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합산을 해가지고 대출금 자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고정금리,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그런 금리라면은 큰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변동금리로 인해서 금리 자체가 높아질 경우에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지금 현재 여신 심사 강화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 보시면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 또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와 DTI 자체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신고 소득만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네. 경우가 이 여신 강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고정금리를 할 것인지 변동금리를 할 것인지 좀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월 2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요. 대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정금리 그리고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질문에 O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위자료 명목인데도 불구하고 양도로 보고 있네요. 이런 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될 게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 또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세금 혜택에 대한 문제 그렇죠. 때문에 절세를 절세 위해서 효과로. 그렇죠. 공동주택, 공동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동소유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큰 장점이 바로 이 세금 절세 혜택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우리나라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과 매도 금액의 차익을 양도 차익으로 봐서 이 부분을 구간에 따라서 누진 과세를 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을 부과를 해서 높게 측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의 것으로 나눠서 분산이 돼요. 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누진 과세율이 제일 높은 게 35%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의
두 사람이 번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24%로 떨어지는 이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누려서 많이 하는데요. 네. 분명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단점의 부분 같은 경우는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보신다면은 이 공동 명의였을 때 그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분할 소송이 나와요. 근데 이런 재산 분할 소송에 의해서 분할이 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안 나가요. 양도소득세가. 네네. 하지만 위자료라는 부분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것을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 이 위자료 명목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유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결혼을 하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종동 명의로 하지만 그 자금 자체가 한쪽 부모님에서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도소득세로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부부들이 두 분이서 공동적으로 재산을 만들어서 공동 명의로 했다면은 이것은 기여도가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요. 한 부모님께서 주셨다면 투교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몫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 분할을 해도 또 양도소득세가 나가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인데요. 한 부모님께 나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럼 분명히 기여도가 있겠죠. 그렇죠. 기여도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 기여도에 따라서 또 분할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단순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좀 전업주부인 분 같은 경우는 따로 재산 증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증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정 생활을 가사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청소를 꾸준히 하셨다던가 이런 부분도 기여도로 봐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유심히 아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 공동명의를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세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좀 절세 효과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100%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질문에 X카드를 들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100%가 아니라 80%로 80%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죠? 네, 근데 이 부분이요, 일정 조건이 해당돼야지만 가능을 그래요? 합니다. 네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지금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나온 것인데요. 네. 노후주택의 내구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재건축이라고 하시면 대부분들이 좀 뉴타운이나 이런 큰 재건축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상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해당이 좀 소규모로 되는 재건축 말 그대로 건물 자체를 허물고 다시 올리는 이런 재건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또한 이 노후 건축물의 노후도가 같은 경우 올라갈 경우에 소유의 권리가 과거에는 100%가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다세대 주택에 20세대가 있다, 네. 2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20세대 모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이제는 80%인 16세대만 동의가 있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노후화로 인해서 내구성이 결합이 생기던가 아니면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의 안전상의 우려가 걱정이 되던가 혹은 준공 후에 15년 이상이 돼서 기능 향상의 문제가 우려가 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연립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혹은 상가주택들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여러 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좀 기쁜 소식을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솔직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이상의 노후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주택이 더욱더 가격이 부처가 되고요. 또한 그렇겠죠. 임대료 자체도 평균적으로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더 비싸요. 다세대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걸 본다면 좀 더 리모델링이나 혹은 이렇게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80%의 명의만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아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후 건축물 재건축에 관련해서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 소유자의 동의가 80% 이상만 된다면 또 이 재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쾌한 부동산 투자 OX 모두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상담센터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가 직접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게시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772-0273,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에 대한 답변과 전문가 의견은 투자할 때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시청자 고민 상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지금 아파트를 한 3군데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자, 매수 계획 갖고 계신 아파트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는 마곡지구에 네. 마곡 수명산 파크, 네. 예, 33평 정도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 고촌 네.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고촌에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네. 네. 다 지금 30평형대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평수는 비슷한데 네. 마곡지구는 투자 목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네. 나머지는 실거주 목적인데 네. 네,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난지, 그리고 첫 번째 마곡지구는 이제 금액이 약간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상승 그런 메리트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은지를 네. 여쭤볼게요. 매수 여부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네. 부분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네, 지금 이분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요. 마곡 수명산 파크와 김포 고촌의 주상복합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크게는 두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수명산 파크 아파트와 네. 고촌지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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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먼저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곳이 두 군데가 바로 마곡지구, 수명산 네. 파크 마곡지구 하단 쪽에 있는 그런 위치고요. 또 한 군데가 바로 이 고촌읍에 있는 네. 고촌지구, 이 두 군데 지역을 보시는 거잖아요. 네, 먼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개 다 개발 호재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 마곡지구는 직장인 수요가 이제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 수요에 직장인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네, 한 군데 고촌지구는 김포 도시철도가 들어오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공항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지점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이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하셨던 게 마곡지구는 투자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보신다고 하셨고, 네, 네. 고촌지구는 실거주만 보실 건가요? 실거주하면서 네, 투자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예, 어차피 두 군데 다 네. 매수를 하시게 되면 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거주로
투자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마곡지구는 거주는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마곡지구를 하실 경우에 뭐 전세를 끼고 사실 거고요. 네, 네, 근데 실거주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리고 투자의 네. 한 군데,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은 하셔야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마곡지구로 가실 거면은 지금 집 가진 집을 그대로 거주를 하실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실 거면요. 일단 네.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곳은 교통입니다. 네. 그리고 마곡지구는 직장인이에요. 네, 네, 직장이 증가하는 거죠. 네. 이 고촌지구의 교통이 좋아지는 데 좋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전철. 그렇죠. 말씀하세요? 전철을 활용해서 직장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직장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직장 자체가 생기는 게 좋은지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직장 자체가 생기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 이 고촌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에요. 네, 네. 직접 가보시면은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건설되고 있는 대로변에 있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고 오래된 지역들이에요. 네, 심지어 이 고촌 지역 안에는 고촌급 안에는 대형 마트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형 마트를 가려면은 이 마곡지구까지 오시던가 네. 아니면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가셔야 돼요. 네.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구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가시기보다는 어차피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실 거라면 마곡지구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는 먼저 아셔야 될 게 앞으로 향후 매수를 하셨을 때 투자 기간을 보실 때 3년에서 5년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아, 마곡지구요. 네, 마곡지구로 가실 때는요. 왜냐하면 네. 지금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완성이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상 올라가려면은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있던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성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경기의 상승에 따른 그런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과 고만고만하게 올라가요, 가격이. 그래서 최대한 가격이 급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3에서 5년까지만 보시고 출굴 전략을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지금 많이 비싸졌는데도 지금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요, 예비 단계였어요. 그래서 아. 입주가 지금 시작됐고 인근에 있는 엠벨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되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거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약간 몰렸어요. 네. 이제 마지막 스파트를 할 때예요. 아, 마지막 전력 지주할 기간이 바로 이제부터예요. 직장들이 들어가고 직종이 완료되고 또한 기존의 상권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상권 형성이 될 때까지 기간이 최후의 스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네,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마곡지구와 그리고 김포 고촌 지역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향후의 가치 상승,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쪽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분당 임해동에요. 네. 금강아파트 37평을 92년도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동탄2에 네. 단도 유보라 3차 33평을 네. 올 8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네, 그런데 둘 다 가지고 있고 싶긴 한데 네. 양도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됐어요. 자, 지금 절세 때문에 지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네.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팀장님. 네. 네, 지금 분당구 임해동 금강아파트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이곳과 그리고 동탄 2기의 반도 유보라 8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데 자세하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분당에 처음 입주를 하셨다고요. 네, 네, 그만 92년 정도에 입주하셨겠네요. 92년에 입주해가지고 네. 지금은 주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임해역과 서현역 사이에 있는 금강 아파트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현재 그 처음 분양을 받았을 때는 1억이 안 되는 금액이셨겠네요. 예, 한 8천 좀 안 됐어요. 네, 지금 8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혹시 얼마쯤인지 아세요? 6억대 초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6억 정도로 잡으시고, 네, 네, 8천에서 6억, 대충 한 5억 정도로 잡을게요, 일단은. 네, 동탄 반도 유보라 들어가시려고 계획이신데, 입주는 하실 예정이시죠? 네, 입주해서 살고 싶은데,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아, 대충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아니면은 예, 어느 지역을 좀 더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좋을지 이걸 궁금하신 거예요? 어떤 게 더 궁금하신 거예요? 어느 있어야 되나 둘 다 가지고 있을 뭐 이제 어떤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아, 둘 다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요. 네, 반도 유보는 언제 매입을 하셨죠? 반도 여부라요. 네. 이번 8월달에 분양 분양을 받아가지고 받으셨고요.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기부터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입주 시기부터 향후 3년 내에 네, 첫 번째 거죠. 이 분당 임해동에 있는 금강 아파트. 이것을 네. 처분을 하셨을 경우에는 1가구 네.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럴 때 그 점을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양도 차익 자체가 5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5억 정도가 나오면 소득세 자체가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지금 1억 5천 이상의 구간 같은 경우는 35%의 세금을 물리고 기존에 있던 양도 누적이란 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를 빼서라도 한 3억 5천 정도 예, 3억 5천 정도가 양도 차익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금액에서의 35%를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네. 둘 다 만약에 가지고 있을 경우 나중에라도 네. 농타집을 먼저 팔고 나서 금강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몇 네, 년 네. 이후라면은요. 네, 네. 3년 이상이 지난 이후라면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동탄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야지 좀 이익이 양도세가 좀 절감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둘 중에 그러면은 분당집이 전망이 어떤가 봐서 3년 안에 팔아야지 되는지 일단은 이 분당에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가격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 임해역과 서현역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네. 판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이 동판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3억 원 중반의 분양가가 지금 현재 8억까지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2배 이상의 차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로 좀 기대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분당 지역은 2009년도에 입주가 된 아파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 92년 정도에 입주가 시작이 됐던 그런 아파트고요. 네. 이 연도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기간 자체가 15년, 16년 정도 되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여기가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자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요.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실제 거주를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실제로 거주를 전세 하시든 중이세요?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시든 네. 이분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주택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전세금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전세 수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같은 금액이고 같은 평형대면 이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금 자체가 상승하기가 어려운 형상이 나와요. 근데 이 전세금이 상승이 돼야지만 사실은 매매가도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세금도 좀 비싼 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앞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노후도가 심해질 건데 그러면 이것이 자체 개발이 돼야 돼요. 재개발이 들어가야지만, 재건축이 들어가야지만 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여력이 있어요. 실제로 분당에서도 가격 상승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해당 단지들이에요. 뭐 느티마을이라던가 이 다양한 한 4개의 단지 정도가 지금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중에 있잖아요. 분당 아파트는 그런 계획이
없죠.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분당 네. 내에서는, 분당 신도시 내에서는 4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단지들이 아마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분당 신도시 자체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하게 재건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금강 아파트를요? 네, 네. 그러면 이번 10월이 전세 만기인데요. 네, 네. 이 올해 만기쯤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음 전세 한 번 더 쓰고? 지금 이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전체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가 최근 반년 사이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이 동시에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잠시 멈췄던 이유가 부동산이 약간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대출 네. 관련 때문에. 근데 지금 슬슬 매매가도 전국적으로 또한 서울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네. 보유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타이밍은 지금이 아닌 전세를 네. 한 번 더 돌리신 다음으로 앞으로 2년 반 정도 있다가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전세 한 번 더 네. 쓰면 18년도가 되니까 그때쯤이요. 네. 네, 시청자분 여기서 전화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당은 재건축이 좀 오래 걸려서 임대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본 후에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51님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볼게요.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31평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도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전망에 따라서 매도 시점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이분 보유하고 계신다는 성동구 마장동의 세림아파트 매도 타이밍 좀 짚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파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마장동 지역이 최근 들어서 한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마장동 에 있는 축산물 시장을 현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량진과 가락시장 이후 세 번째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장 축산시장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마장동 일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마장동 현대화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호감과 관광객의 유입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다소 미비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왜냐하면 노량진이나 아니면 가락시장처럼 대형 사이즈는 아닙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대형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세림 아파트 자체도 사실은 2000년 중후반 때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시공사에 대해서 브리핑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거나 이러려면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이 마장동 자체의 어떤 그런 가격 상승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줘도 좋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성동구 마장동의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 대형 호재가 없고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매도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저기 파주 가락마을 4단지요. 네, 입주 처음 입주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팔아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걸 좀 물어보려고요. 매도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네네.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몇 평형대 보유 중이시죠? 45평이요. 중대형 평형대 가지고 계시고요.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파주 가란마을 4단지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매도 타이밍과 전망 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주에 가라마을 들어가셨고 조금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네. 네, 아무래도 분양가보다도 떨어진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45평형을 말씀하셨죠.
네, 45평형 8층입니다. 네, 8층이고요. 413동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한 5억 정도 선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네네. 네, 근데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한 3억에서 3억 중반 사이로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럴 때만 굉장히 심도 깊으셨을 거고 아마 최근 들어서 좀 네. 기쁜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6월 달에 확정이 되는 GTX와 3호선 연장에 대한 계약 발표로 인해서 이 파주 운정신도시와 이 파주도시의 운정신도시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쁨의 한원성을 소리치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전화를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개발 호재인가? 그렇죠.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래요? 이 교통 호재, 지금 현재 가란말이 이 위치에 있고요. 3호선 연장과 GTX 연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여기 위치에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역세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역과 거리가 네. 상당히 멀고요. 두 번째는 초역세권에 위치하더라도 물론 이 3호선과 GTX 연장은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굉장히 큰 호재고요. 하지만 네. 가격이 몇천 단위로 상승을 하지 몇 억 단위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실거주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혹시 이주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행신동요. 네. 그쪽으로 한번 행신역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행신동 쪽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 지역 자체가 특히 행신동 자체는 거기는 개발 호재도 그닥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발표 난 것도 없습니다. 가격 예. 상승이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일 좋은 방안은 행신동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혹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왜 행신동으로 잡으셨나요? 그냥 KTX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하셨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두 개 다 개발 호재고 그러면요. 아버님 여기를 이동을 하실 경우에 이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중개 수수료라던가 이런 까지 비용적인 생각한다면요. 여기 계셔서 가격 상승하는 것과 행신동으로 이동하셔서 가격 상승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땐 여기가 더 수익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파주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파주 같은 경우에는 GTX와 그리고 3호선 연장 개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요. 기대만큼 큰 폭으로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더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온 사연 함께 보도록 할게요. 94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분당구 운중동 태영대시양 아파트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당 지역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또 신분당선 개통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들썩였던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은 또 어떤지 전망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분당 운중동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중동이 어디냐면은 이 서판교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중동은 서판교 지역 안에 있는 동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기 처음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녹지 그리고 편의시설들로 인해서 굉장히 분양가도 높게 측정이 되었고 많은 연예인뿐만 아니고 고위층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던 지역이에요. 하지만 2007년, 2008년 판교가 입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자면은 물론 운중동에 있는 태영 대시양만 보더라도 가격 상승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상승인데요. 하지만 이 동판교 자체가 판교역 인근 같은 경우 2배 이상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교역 인근 같은 경우 3억 5천에 분양이 되었는데 현재 그 33평형 아파트 자체가 8억에서 9억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큰 차이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2파 테크노 밸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동판교와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이 서판교 하나만 보셨을 때 다른 서울 지방이라던가 여기를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익률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보유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판교 지역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가격 상승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시형 재건축 26평을 매입하고 싶은데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덕동 시형 아파트 현재 재건축 호재 때문에 또 가격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곳에 대해서 매수 희망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네. 자, 이분 강동구 고덕 시형 재건축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부동산 연구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역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미상 인근에 너무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죠. 일반 택지 개발지구인 미사 한강 지구도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고덕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현장이죠. 바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그렇고요. 또한 인근에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이 재건축이 필요한 고덕 주공 아파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이 강동구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최근 한 3개월 사이 동안은 하남 미사지구의 전세 세입자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함으로써 신축 단지에 기대해야 되는 선호가 높았기 때문에요. 이 강동구에 있던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가 상승도 하지가 되지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것들을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미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수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신길 1동에 1동 95-168인데요. 신길 저기 1동 95-168번지요. 네네. 네. 그 상가주택이 전망이 향후에 어떻고 또 매도를 하는 거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좋은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전망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어요.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죠? 한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네. 3년, 지금 상가주택이신데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네, 신길 1동에 있는 상가주택 보유 중이시라는데요. 전망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바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지도로 표시를 했고요. 네, 지역을 보시면은 인근에 제일 가까운 역이 대방역과 신길역 바로 가운데 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죠. 네. 3년 전에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평당? 3.3제곱미터당? 지금 그때 2,500이요. 3.3제곱미터당 2,500에 하셨고요. 지금 혹시 네. 지금 시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비슷한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안 내놔봤으니까. 그러셔가지고 일단은 상가주택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 지역 자체가 신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땅 가격이고요. 서울 내에 위치해 있고요. 입지를 간단하게 보셔도 네,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영등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에 비롯하면은 이 두 지역이 바로 금융의 중심지가 될 거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땅 가격은 지가는 계속 상승을 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 지역도 또한 재개발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상가주택은 한 필지가 지금 시청자님의 온전한 소유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단독 다가구 혹은 상가주택이 3.3제곱미터 가격이 대충 3,000에서 3,500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3년 지금요?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어떤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계속 네, 보유라고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길동에 상가주택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보유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고민 어떤 점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잠실 주공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재건축을 뭐 추진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조금 어느 정도 됐을 때 매도를 하면은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네. 이런 게 궁금해서요. 네, 매도 타이밍과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거주 언제부터 하셨죠? 한 거진 20년 돼 가는데. 그러시군요. 자, 네. 팀장님. 네. 네, 이분 지금 잠실 5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던데요. 향후 매도 타이밍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너무나 좋은 입지여건이죠. 그렇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첫 번째는 잠실 주공 아파트 1, 2, 3, 4단지가 2000년 네. 중반에 다 개발이 됐는데 네. 5단지는 아직도 되지가 않았다라는 네네. 거죠. 네. 그때 많이 힘드신 거고 실거주하시고 계시나요? 네. 네, 끝까지 쭉 거주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몇 평형을 갖고 계시죠? 36평요. 36평형이고요. 네, 네, 지금 이런 지금 이런 재건축이 예정되는 단지를 볼 때는요. 첫 번째 보시는 게 대지 지분. 네. 그다음에 이 지분에 따른 무상 지분율. 네. 세 번째 기간. 네. 네. 기간을 조금 보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그다음에 이 땅을 내가 갖고 있어서 추가 분담금 없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그걸 아시나요? 여기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 근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렇게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네. 조합에서. 근데 40평대를 무상으로 주고 네, 그렇죠. 예, 한 4억 정도를 뭐 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네, 그 정도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향후에 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움직여 본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요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가 네. 그런 것 좀. 일단은요, 어머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첫 번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네.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네. 인근의 아파트의 시세에 비유사하게 네. 그 금액들이나 보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36평형 아파트고 대지 지분이 25평 정도가 돼요, 이 지역이. 네네. 근데 이 인근에 있는 뭐 엘스나 네. 리센츠나 이 정도의 가격을 보시면 앞으로 나오는데 먼저 무상 지분 자체가 40평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네. 지역의 40평대 아파트, 45평형 아파트가 대략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받을 것도요. 일반 분양가가 15억은 무조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첫 번째는요. 그다음에 네. 추가로 나오는 추가 환급금이 4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공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15억대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36평형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문자 오는 거 보면 14억 뭐. 네네네.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이득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 3억 정도의 이득은 기본으로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네네. 쭉 거주를 하시고 쭉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시청자분 네. 지금 다른 고민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요. 네네.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91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양주시 퇴계원 강남아파트 24평형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네. 남양주시에 있는 퇴계원 강남아파트 현재 실거주 목적이라는데요. 매수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죠. 일단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퇴계원 지역 같은 경우가 너무나 오랫동안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고요. 2009년에 있었던 경춘선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 상승 자체가 목전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강남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재개발 강남 아파트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촉진 지역으로 묶였다가 작년 말에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오래된 아파트지만
다시 또 재건축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 지역을 가시기보다는 이 지역 내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동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고민 상담 모두 함께 알아봤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한능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TV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